11호 태풍 흰남노에 이어서 14호 태풍 남마돌까지 여러 차례 태풍으로 인해 아시아 전역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이죠. 물론 한국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태풍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태풍 대응 방식에 의문을 표했고 충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왜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19일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19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남마돌의 영향으로 일본 규슈 지역의 8개 관측점에서 하루 강수량이 500mm를 넘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미야자키현 에비노시 관측점으로 이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강수량이 무려 725.5mm였다고 합니다. 해당 관측점의 30년 동안의 9월 강수량 평균치는 482.6mm였고 한 달 반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전 9시 10분까지 집계한 결과 미야자키현 이시메라소는 579mm 등 규슈 및 야마구치현, 에미메현의 7개 관측점에서 24시간 강수량이 관측 이래 모든 1위 기록을 경신했으며 26개 지점에서 9월 강수량 1위 기록을 새로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집중호우로 인해 강물 범람을 막기 위하여 규슈와 시코쿠를 중심으로 전국의 18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댐 105개의 사전 방류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넘쳤는데요. 19일 오전 7시 기준 야마구치, 후쿠오카,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등 6개 현에 있는 하천의 관측소 33곳에서 강물이 범람 위험 수위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전했습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미야자키현에서는 4층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벤트용 가설 건물이 강풍에 50m가량 날아가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가고시마현에서는 건설용 크레인이 꺾여 소방당국이 주민에게 대피를 권고하는 등 한 차례 소동이 있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고 강풍에 지나가던 행인이 넘어지거나 집 창문이 깨져 거주자가 파편에 다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일본 기상청 당국은 책에서밖에 읽은 적이 없는 기록적인 태풍이라고 태풍 남마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트위터에는 한 일본인이 트위터에 실시간 일본이라며 달리는 버스가 물에 침수되는 장면을 찍어 올려 일본에서 현재 태풍으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무려 6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역시 물론 태풍 대비를 안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 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 때문인데요.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난 11호 태풍 흰남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이전에는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로 서울이 물에 잠겨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11호 태풍 흰남노가 한국에 도달하기 전 사람들은 도로와 배수로를 정비하고 차량을 통제 및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했지만 꽤 많은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한 여러 가지 사연들로 수많은 외국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태풍 대응 체계에 말도 안 된다는 평을 남기기 일쑤였는데요. 먼저 마산의 차수벽이었습니다. 차수벽이란 저수의 침투로부터 댐을 방지하기 위해 댐 본체의 상류측 표면 혹은 중앙부에 설치하는 불투수성의 벽을 차수벽이라고 하는데요. 마산항에 설치된 차수벽으로 인해 마산항 어시장은 피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는 덤프트럭을 활용해 흰남노를 대비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전 세계 수많은 네티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발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죠. 때문에 이번에는 비록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한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또 한 번의 우리의 노력이 엿보이는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올라와 외국인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태풍이 오기 전부터 군이 투입되어 태풍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경북 포항 소방서에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를 배치했습니다. 투입된 차량의 수는 장갑차 약 10대, 고무보트 약 20대였고 이들은 태풍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립될 경우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을 구조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사실 해병대 장갑차가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6일 흰남노 당시 많은 양의 비 때문에 시민들이 고립되자 해병대는 즉각적으로 장갑차를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당시에도 태풍 피해에 군의 장갑차가 투입되자 전 세계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태풍 피해에 군이 투입될 줄은 전혀 몰랐다. 한국은 스케일이 남다른 것 같다. 이 사진 한 장으로 한국이 왜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인지 알 것만 같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어떤 네티즌들은 단지 한국을 외교나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국은 확실히 시민의식도 높다는 걸 깨달았고 재난을 대하는 자세도 완벽히 선진국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마도 꽤 많은 나라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라며 한국의 대응에 극찬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기도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얼마나 든든할까? 저런 사람들이 내 곁에서 지켜주고 있으니까 말이야. 나도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막 밀려오는 것 같아. 저러니까 한국인들은 군대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군인은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진짜 본분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이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군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서로서로 먼저 나서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취합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한국 여행 중에 가장 놀랐던 점이 바로 이거였어. 한국 사람들은 내 옆으로 탱크가 지나가고 심지어 지하철로에 탱크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다니까. 어쩜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 것만 같네. 저런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정말 한국인들만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누군가가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하고 든든할 텐데 한국인들은 늘 그것도 모자르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한국이 더 대단한 거 아닐까요? 한국인들은 저것도 모자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차출된 군인들조차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안전하게 국민들을 지킬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그들과 우리의 차이죠. 차이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벌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이게 굉장히 사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꽤 많지만요. 차수벽이라는 거 정말 놀라운 것 같아.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없으니까 매년 그렇게 큰 피해를 입는 거 아닐까 싶어. 전쟁을 잘 치러야만 군대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깨우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을 제1임무로 생각하는 한국 군대를 꽤 많은 나라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부럽다.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말이야. 앞으로 몇 년 후 난 한국으로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이나 시민의식하면 역시나 한국인들 같아. 심지어 피해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집을 내어주기도 하고 음식을 내어주기도 한다.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사람들은 남의 힘듦보다 내 힘듦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잘 못할 텐데 한국인들 정말 대단하다니까.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